슬슬 평소에 한 70% 정도? 이게 다예요? 이제 여기 예한이랑 그리고 정건이 8시 온다 그랬고 그렇다. 자, 여기 247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습. 재헌이. 자,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니, 재헌아? 여기 옆으로 한 칸 와라. 옆으로 한 칸 와라. a 플러스 n-1t 이거였죠, 그쵸? 그리고 a가 뭐였다, 재헌아? 첫째 항. d는 뭐였다? 공차,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일반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1차식의 모양으로 딱 정리되어 있을 때 그때 이 n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 요거를 해원아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공차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첫 항은 n에다가 얼마는 거니까 1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a 플러스 b로 쓸 수 있다. 그치?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타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도 배웠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숫자 사이의 관계식이었는데 재현이 뭐였다? 등차 중항. b는 응? 그렇지.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은 형진이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근데 여기서 l은 뭔데? 그치. l은 일단 끝항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보니까 끝항이라는 게 곧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 이 an 자리에다가 이거 일반항 나타내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게 나왔었죠? 서준아, 합공식 두 번째 건 뭐지? 앞에 뭐 있어야지? n 괄호 2a 플러스 n-1 d 이렇게 써진 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거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웠죠? an과 sn 사이의 관계. 자, 혜원아, an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몰라요. 그럼 이제 서운하다 진짜. sn을 가지고 네. an을 표현하고 싶을 때 네. 어떻게 쓸 수 있지? 예를 들면 SN이 그냥 간단히 뭐 n제곱이야. 근데 내가 A10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지? 10을 넣어요. n에다 10을 넣는다? 네. 그럼 S10이 나오잖아. 그막 빼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0을 넣어서 S10 하면은 100이 나오는데 이 S10은 어떤 의미야? S라는 건 합의 의미잖아. S10이면 무슨 뜻이야? 전화 똑바로 앉아. 어디부터? 당연히 어디부터일까? 처음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걸 우리는 간단하게 S10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치? 그럼 S10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A10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A10을 찾기 위해서는 A10은 10번째 항만 쏙 뽑아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S10에서 누구를? S9를. 그치? S9를 어떻게 하면? 빼면 그럼 딱 누구만 남겠어? 빼면요? S10에서 S9를 뺀다고 생각해봐. S10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잖아. S10만. S10이 남는 게 아니라
열 번째 항이 혼자 남잖아. 네. 열 번째 항 혼자 있을 땐 걔는 뭐라고 불러야 돼? 첫 A10. A10 이게 그냥 열 번째 항을 말하는 거잖아. S10은 뭐라고? S10. 어떤 개념이라고? 때부터. 첫 번째 항부터 10. 열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 그지? 네. S9는? 첫 번째 항부터. 어, 두 번째 항까지. 그치. 그러니까 S10에서 S9를 빼면 누가 남아? A10이 남아. 그치. 그러니까 S10 하나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S9도 구하는 거지. S9는 그러면 81일 거 아니야. 그치? 어서 와. 그럼 A10이라는 거는 S10에서 S9를 빼는 거니까 얼마나 그래야 돼? A. 아니, 다 계산해놨잖아. 아. 9. 아, 100. 181.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9 아니에요? 아니, 100 빼기 81이 9예요? 아, 잠시만요. 19. 열 번째 항은 19다. 네. 이거를 AN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A10을 구하기 위해서 S10에서 S9를 뺐잖아. 그럼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에서 뭘 뺀다고 말하면 될까? A가 아니고 SN에서 빼기 SN 마이너스 1. 그치? SN 빼기 SN-1 이걸 하면 우리는 n번째 항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근데 형진아 이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조심할 점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부터 확실하게 적용돼? n이 2 이상일 때 확실하게 적용되고 첫 번째 항은 누구랑 늘 같으니까 아니 그냥 AN과 SN을 놓고 봤을 때 A1이란 그냥 복습 중이야. S1과 늘 똑같은 개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은 이걸 이렇게 해서 구한 AN에다가 1을 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진 SN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찾는 게 정확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다가 1 넣은 거나 SN에다가 1 넣은 거나 똑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잖아. 언제 똑같다 그랬죠? 그치? SN이 뭐 AN 제곱 플러스 BN 이런 모양으로 상수항 없이 똑 떨어지는 모양일 때 그럴 때는 AN에다가 1 넣은 거나 SN에다가 1 넣은 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 경우에는 첫 항부터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나올 거니까 요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N이 SN 빼기 SN-1이다. 얘네 알고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 수열로 넘어가가지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니, 얘나?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R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이름이 뭐지? 반지름이 왜 나와? 갑자기 반지름이 갑자기 왜 나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다가 등차 수열에서 D는 공차야, 공차. 그래, 공비. R은 공비. 그래서 매번 곱해지는 그 숫자를 우리는 문자로 R 그리고 공비라고 불렀었죠. 이게 등비 수열이었고 그러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등장했을 때 등비중항 공식도 있지. 등비중항.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재현이 등비중항식은 뭐더라? 아까 등차중항식은 B가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C였잖아. 등비중항식은 뭘까? B는 루트 AC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 이게 등차중항식이라면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는 거 이게 등비중항식이죠. 요거 마치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런 느낌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요렇게 써져 있는 경우 요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루트가 나오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쓰는 경우도 많다? b제곱은 ac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쵸? 등비중앙 하면 요런 모양이 생각나면 됩니다. 이강은 왜안 와요? 어? 이강은 현채 갔어요. 김정민. 걔는 목요일마다 다른 학원 갔다가 8시쯤에 도착할 수 있대. 얘들아 우리 지각하지 말자. 여러분 원래 등원 시간은 6시 15분이에요. 그쵸? 알고 있죠? 오늘 6시 15분에 온 사람 형진이밖에 없었어. 지각하지 맙시다. 재현아. 네? 응? 네. 맨날 자다가 늦지 맙시다. 네. 예안아. 넌 도대체 왜 맨날 늦는 거니? 모르겠어요. 네가 뭐 누가 알아? 먹다가 사정이 있었어요. 이모 먹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알려고 하지 마라. 어? 그냥 늦게 왔어요. 그 사정이 없었던 거잖아. 별 사정 없는데 그냥 늦은 거잖아. 근데 어? 요즘에 제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춤 연습하느라 잘 시간이 없어요. 한번 쳐봐. 네?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멋진 춤을 보여주려고 학원까지 지각해가면서 잠까지 줄여가면서 연습을 하는지. 근데 좀 못 쳐? 신이에요. 좀 잘 춰요. 뭐죠? 그 쿵푸 팬더랑 펑푸 팬더. 젠틀 젠틀맨 상관이 주는 그냥 우리가 뺏으려고 너 왠지 나 왠지 여자애. 그래 재밌겠다. 그럼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럴 일 없겠네. 네, 그렇죠. 내일 지나고 이제 듣기만 해봐. 다음 주에. 근데 사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뭔 사정? 사람 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다 사람 일이라는 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어?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언제 공부하냐? 책이나 펴세요. 이쪽이네요. 248쪽입니다. 자, 248쪽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볼게요. 선생님, 예. RPM 어디까지 해요? 오늘 RPM? 저번 숙제가 122까지였잖아. 이렇게 많은. 선생님 저 RPM 못 하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 지연이는 할 수 있다. 아주 개념 원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개념 원리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 너는. 핸드폰 쳐. 자, 해봅시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요거와 요거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등비중앙식 두 개 쓸 수 있겠네. 등비중앙식. 자, 혜원아, 요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루니까 뭐라고 써놓을래? 등비중앙. A 제곱은 4B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도 등비수열 이루니까 C 제곱은 64B 이렇게 두 개 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A랑 B랑 C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등차 수열. 그럼 얘네 셋은 등차 중앙식이 나오겠네. 그지? 등차 중앙. 지연이 뭐지? B는 그럼 이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A, B, C에 대해서 식이 3개가 있어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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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가지 식이 있거든. 이 3가지 식을 잘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식이 3개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얘를 정리해 나갈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형진이가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래? 누구 얘를 전부 다 B는으로 바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 A 플러스 C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예안이는 어떻게 할래? 이걸 만약에 정리해서 푼다면? 그냥 지금 대입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 누구 자리에 뭘 대입할 건데? 그냥 뭐 B는 2분의 2 플러스 C니까 그냥 정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집어넣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막 집어넣다 보면요, 이상하게 막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 관계를 잘 보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어차피 양수들이잖아요. 세 양수죠. 그러면 A제곱이 4B랑 같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A가 뭐라는 거죠? 2루트 B라는 얘기죠.
그지? 양수니까 풀마도 붙일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C제곱이 64b랑 같다라는 건 C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 8루트 b랑 같다는 얘기잖아. 8루트 b. 그러면은 여기 A 자리랑 C 자리에 2루트 b랑 8루트 b를 집어넣는 거 어때요? 그럼 2b가 자 얘랑 얘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10루트 b 이렇게 되죠. 10루트 b. 그럼 결국은 2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면은 요거 5가 될 거고 루트 b로 이쪽을 나눠주면은 여기도 루트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b가 5 이렇게 돼버리지 않아? 그럼 b 값 나왔네, 그치? b가 얼마예요? 25. 그죠? b가 25. 그럼 b가 25면은 여기다 넣을까? b가 25니까 2 루트 b 하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되는 거죠. 10. 맞죠? 그 다음에 c는 8 루트 b니까 c는 몇이 돼? 4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좀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 얘네 셋을 이제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재현 얼마일까? 75 이렇게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용해서 나오는 식을 잘 활용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필수예제 25번 요거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랬는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요런 유형이 있었잖아. 등차 수열에서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서준아 어떻게 세 개를 잡았었죠? 그치. 가운데를 A로 잡고 앞에 거를 A 빼기 D, 뒤에 거를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잡고 출발했었어요. 요렇게 잡았을 때 형진아 좋은 점이 뭐야? 그치. 그래서 보통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에서 세 숫자의 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합이 주어졌을 경우에 A라는 문자의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게 좋다 그랬었죠.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자, 등비수열에서는 뭐 두 가지 다 씁니다. 자, 요렇게 그냥 첫 번째 숫자를 A로 잡고 첫 번째 숫자를 A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숫자는 뭐가 될까, 재현아? 등비수열이니까. 보통 우리가 공비는 R을 쓰잖아요. 그치, A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쵸.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잡고 출발하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자, 가운데 숫자를 A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가운데 거를 A로 잡으면 이때는 혜원아 요거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R씩 계속 곱해나가는 수열이야. 근데 여기가 A야. 그 앞에 거를 표현하라 그러면 R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야 되겠지. 그럼 뭐라고 쓸까? A를 R로 나눠. R분의 A. 그 다음에 끝에는 그렇지. 자,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지금 3차 방정식의 세 근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서준이 알고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한 번은 모를 수 있지만 다음번에 또 모르는 건 네 탓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재현아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자꾸 막 여기서 엎드렸다가 저기서 엎드렸다가 그럼 내가 수업할 맛이 나겠니?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춤춘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아? 체육대회 춤추는 것보다 기말고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치?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럼 써보겠습니다. 얘네 세 개가 그럼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은 세 개를 더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얘 하나.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자세다 진짜. 어떻게 너 근각계수의 관계를 몰라? 인간의 수학이랑 이거랑 뭐 상관? 아니 지금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네. 등비수열을 이룬대잖아. 그럼 우리는 그 세 근을 이렇게 세 개로 잡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야? 이 질문이라고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 그럼 뭐냐고 여기다 적용하면 6. 잘 듣고 있어야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둘씩 곱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R분의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A제곱 R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앞에랑 맨 끝에랑 곱하면 이거는 A제곱. 이거는 얘 하나 뭐라고 써야 돼? 그니까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이 다 곱한 거. 형진아, 셋이 다 곱하면 어떻게 돼? 하면 이제 K가 나오죠. 마이너스 K. 아니죠. 좌변이 뭐냐고. 하나인가? 이렇게 셋이 곱한다고. 이렇게 셋이. A 세제곱. 그것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K랑 같다. 이게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 3개를 쓴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잘 봐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잘 보면 사실 요 식하고 요 식은요 아주 간단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 그치.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그냥 곱하기 A를 하면 밑에 줄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요 가운데 거에다 곱하기 A 하면 얘 되는 거고. 그죠? 여기다 곱하기 A 하면 요거 되는 거니까. 그지? 얘는 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면서 지금 곱하기 A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몇 배가 돼 있어? 마이너스 4배가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냥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찾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자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 찾는 건 쉬운 종 먹기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식에 A 자리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을게요. 고마해라 형진아.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고 요거 양변에다가 R 한번 곱하고 2로 한번 나눌게요. R 곱하고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제곱 여기 2로 나누고 R 곱했으니까 3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 2에 2, 1에 플러스 플러스. 자, R 값은 혜원아 얼마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그치. 자, R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R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든 R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든 이 세 숫자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단지 이제 맨 앞에랑 맨 뒤가 자리만 바뀌는 효과인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R을 마이너스 2로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A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4였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왔는데 세근도 다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고 R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요 세 개의 숫자들을 다 써볼게요. 요렇게 세 개의 숫자를 다 써보면 서준아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얼마고? 마이너스 4고 얘는 뭐가 돼? 8. 이런 식으로 세 근을 다 찾을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K랑 같았고 A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찾았어요.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64니까 K는 64. 답은 찾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등비중앙 그러니까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네. A가 왜 마이너스 4예요?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요 놈한테다가 A 하나 곱한 게 얘죠. 그 다음에 요 놈한테다가 A 곱한 게 얘죠. 그 다음에 요 놈한테다가 A 곱한 게 얘죠. 결국은 위에 줄에다가 곱하기 A 한 게 밑에 줄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한 게 이제 밑에 있는 314번이거든요. 314번으로 내려가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얘기가 나오는데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이 세 점, 요 세 점의 x좌표, 어서와. 이 세 점의 x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꼭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많이 해봤잖아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우리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어 얘가 y는 fx라는 2차 함수고 얘가 y는 gx라는 1차 함수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Y는 정리한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y는 fx랑 y는 gx라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GX는 그죠? 그냥 같다고 놓는 게 시작이지. 서준 어떻게 놔? 어떻게 놔? 둘을? 얘하고 얘를 같다고 놓는 게 시작이에요. 그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건 이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얘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라는 3차식이고 3차 함수고 이 직선이 요렇게 돼 있구나. 요렇게 돼 있구나. y는 k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이 세 점의 x좌표를 찾는 것은 그냥 얘랑 얘를 재현아 어떻게 놓으면 돼? 같다고 놓으면 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k하고 같다라는 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 그게 바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방금 풀었던 필수예제 25번이랑 똑같은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그죠? 그래서 K만 이렇게 넘겨놓으면은 방금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그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거니까 우리 방금 위에서 푼 것처럼 세실근을 가운데를 A, 앞에 거를 R분의 A, 끝에 거를 AR. 자, 요렇게 잡고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방금 위에 요 풀었던 문제 요거 띄워놓을 테니까 자, 요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자, 요거 과정 보면서 자, 이 문제 314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해보세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뭐 요런 설명들은 지우고 자, 결국은 요렇게 만든 3차 방정식에 세 실근이 요거다 라고 잡고 넘겨놓을게요. 요거 k 넘기면은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 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요거다 라고 놓는 거니까 자, 셋이 더합시다. 이렇게 더하면 이게 세근의 합이니까 혜원아 얘가 뭐죠? 2라고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해.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r분의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a제곱 r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a제곱이다. 이렇게 셋이 더한 것은 둘씩 곱한 합이니까 뭐죠? 1이죠. 이렇게 썼니 재현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이 곱해. 이렇게 셋이 다 곱해. 얘 하나 이렇게 셋이 다 곱하면 식이 뭐가 돼? A R 제곱 아니 A 세제곱 그냥 A 세제곱이야. R 없어지잖아. 그쵸 그것이 지금 뭐랑 같은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곱했는데 지금 근각의 관계 쓰고 있는 거잖아, 이해한. 이거 세근의 곱이잖아. 그래, K라 그래야지, K. 부호가,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얘하나? 그지, 이거지.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건 뭐였어?
a분의 c. 그 다음에 셋이 다 곱한 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d였지, 그치?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요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또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파악하면 좋다 그랬냐면 이 줄에다가 뭐만 곱하면 얘가 나요? a만 곱하면 밑에 줄이랑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a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야? 2분의 1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a 값이 2분의 1이면 답만 찾는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지. k는 8분의 1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세 근을 모두 구한다. 세 근을 모두 구한다 그러면 이 a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서 r 값도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249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네, 저한테요. 몇 개나 수집하나 봅시다 오늘. 자, 필수 예제 26번에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에요. 여러분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저 알아요. 공식을 딱 알고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많잖아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신발끈. 뭐 신발끈이야 갑자기.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를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물론 이거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정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외워놓는 게 제일 빠르긴 해. 그러니까 공식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이게 가운데 딱 떨어질 테니까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 그러면 이제 특수삼각형이니까,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해보면 높이가 얼마구나? 루트 3이구나.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되는 거예요? 밑변이 2 아니야? 밑변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그럼 그냥 뭐야? 루트 3이야, 넓이가 루트 3. 그치? 뭐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바로 나오고요. 여기 a 자리에 2 집어넣어도 바로 루트 3 나오지.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가벼운 걸 쓰니까. 아닌데 이거 손 올려놨어. 예안이가 문제인 것 같아. 예안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미안해. 좋아할게요. 어? 좋아할게요. 진짜? 너 내 질문한 것도 한 번이라도 대답 못하면 오는 거야. 그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원래 있던 정삼각형을 몇 등분했니? 4등분했죠? 4등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던 거 하나는 버렸대요. 그러니까 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한 조각을 버린 거니까 결국 4조각 중에 3조각이 남은 거잖아. 그러면 넓이가 요 놈의 넓이랑 두 번째 그림의 넓이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얘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한 걸까요? 4분의 3. 당연히 그치. 4개로 자른 것 중에 3개만 남겼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을 곱한 게 요 넓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림의 넓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두 번째 그림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의 넓이는요. 자, 이번에는 또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놈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그럼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만든 거니까 또 가운데 요거 4등분 한 거 중에 한 조각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얘 하나 몇 배가 됐을까? 4분의 3배가 됐죠? 그쵸? 마찬가지로 요 놈도 4분의 3배가 됐고 요 놈도 4분의 3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S2의 넓이가 S1 넓이의 몇 배? 4분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 해나가면 그냥 계속 얼마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4분의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문제의 패턴이 그래요. 그림은 되게 복잡해지지만 결국 처음에 곱해진 그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그림인 거예요. 넓이를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규칙. 그지? 규칙. 어떤 규칙? S1. 여기 1이었잖아. S1의 넓이를 구할 때 4분의 3을 몇 번 곱했어? 한 번 곱했지. 한 번. 그 다음에 S2. 요때 4분의 3을 두 번. S3를 구할 때 4분의 3을 세 번.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붙어있는 번호하고 곱해진 4분의 3의 개수하고는 완전히 같은 거죠. 맞죠? 그럼 내가 이런 규칙대로 만약에 n번째 그림을 그린다. n번째 그림을 그리면 그 n번째 그림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형진아 뭐라고 써야 될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그럴까봐 물어보는 거야. 그럴까봐. 정확하게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항,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쓸 때는 아래 n-1제곱이라고 쓰지만 지금은 봐봐. 이거 자체가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자체가. S1, 1번 넘버 붙은 애가 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n번째 그림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 붙는 요 숫자하고 여기 올라가는 숫자가 그냥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그래서 그것을 앞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규칙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n번째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S10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윤호야 그냥 n자리 얼마만 넣으면 돼? 10 넣으면 되죠? 10 넣으면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이거 더 정리해봤자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창했지만 막상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그치? 별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315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갔다 오세요. 315번 답 찾아봐. 그치? 자, 하나씩 그 둘레 길이를 차근차근 구해보면 첫 번째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둘레 길이가 16이죠. 근데 두 번째 사각형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직각이 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겠죠. 그죠? 그러므로 요렇게 생긴 요 A1, B1, C1, D1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다? 요거의 둘레 길이. 우리 요거를 그냥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소문자 A1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요게 지금 8루트 2가 되는 거죠. 8루트 2. 근데 이 8루트 2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겉에 있는 큰 사각형의 둘레 길이인 16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한 번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A1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곱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루트 2분의 1이 곱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두 번째 사각형의 둘레 길이, 그러니까 요 놈의 둘레 길이, 요 놈의 둘레 길이는 다시 한번 방금 찾은 요 놈에다가 다시 한번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8루트 2라고 써놓으면 보기가 불편하고요. 얘를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써놓는 게 보기가 더 편해요. 그럼 이런 규칙대로 계속 갈 거 아니야. 이런 규칙대로 계속 가면 자, 요 놈의 둘레 길이 이거는 우리가 잡아놓은 모양으로는 이거잖아. A10이잖아. A10을 쓸 때 재현아 여기를 뭐라고 쓰면 적당해?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가면 적당하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다 9제곱 쓰면 다 잘해놓고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규칙을 보세요. 규칙.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였고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가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10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10제곱이면 결국 이거는 2분의 1의 5제곱이랑 같은 거 아닌가? 2분의 1의 5제곱. 그럼 32분의 1이잖아. 그래서 16 곱하기
3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 차근차근 공비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얘기까지만 할게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필요한 공식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등비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비 수열을 하나 써볼게.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자,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A 곱하기 R에 n-1제곱까지 더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SN이라고 부를 거예요. SN. n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그죠? 얘를 SN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 SN이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R을 한번 곱해 볼게요. R 곱하기 SN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한테도 R 곱하고 얘한테도 R 곱하고 다 R 곱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 R 곱하면 이제 AR이죠. AR. 여기다 R 곱한 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한 칸 밀어서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 곱하기 R 한 거를 여기다가.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여기다 곱하기 R 한 거를 그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칸씩 밀어가지고 쓴다면 계속 그러면 위에 줄과 똑같은 애들이 써지겠죠.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써질까? 요 자리에? 얘랑 똑같은 애가 써지지 않나요? 이 밑에는? 왜냐면 여기 써질 애는 얘한테 R 곱한 게 아니라 얘 앞에 있는 애한테 R 곱한 게 써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위에랑 똑같은 게 하나 써질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R 곱한 건 그 옆에 써지겠죠. 그래서 맨 끝에 뭐가 써질까? A 곱하기 R의 n제곱이 써지겠죠. 여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야나 보고 있니? 뭘 보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 봐야지. 잘 봐.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이렇게 줄에 한 줄에 맞춰놨단 말이야. 줄을 맞춰놨어?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줄을 맞췄을까? 빼려고. 빼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보자. 이렇게 빼보자. 빼버리면은 좌변은 SN으로 묶고 1-R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은 이제 똑같은 것들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지워질 테니까 남는 게 윤호야 뭐만 남을까? A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죠? 얘한테는 마이너스가 붙었겠지. 그지? 마이너스 A 괄호 R의 N A 곱하기 R의 N제곱이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A로 한번 묶어가지고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는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변을 1-R로 나눠버리면 자 나왔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죠? R은 당연히 공비, N이 항의 개수, A가 첫 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이거랑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도 쓸 때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뭐 반드시 이거 쓸 때 아니고 반드시 얘가 필요할 때는 요거 써야 되고 반드시 요게 필요할 때는 요게 써야 되고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야. 사실 같은 식이거든 둘이. 근데 그냥 편의상 R 값이 1보다 클 때는 요 공식을 써주고요. R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을 아니요 바뀌었다. 자, R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요거 쓰는 게 계산이 편하고 R 값이 1보다 클 때는 요거 쓰는 게 계산이 편하고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을 골라가지고 쓰면 된다. 야나 자, 두 가지를 썼죠?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네. R이 1보다 클 때도 얘기했고 R이 1보다 작을 때도 얘기했잖아. 언제가 빠졌어? R이 1일 때가 빠졌죠. 그죠? R이 1일 땐 어떻게 해? 1이면 0이 분모가 0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요. R 값이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R값이 1일 때는 어떻게 해? R값이 1일 때는 따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봐. R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등비수열인데 R값이 1이야. 그럼 뭐예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그냥 계속 더해 나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R값이 1이면 이런 상황이죠. SN을 구하면 자, 첫 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도 뭐야? A. 세 번째 항도 뭐야? A. 그냥 A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A를 계속. 몇 개를? N개를. 그치? 그래서 R값이 1인 경우에는요. 그냥 A를 N번 더했다 해가지고 이때는 AN이라고 별도의 상황을 따로 써주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아무튼 R값이 1일 때는 우리가 외운 공식을 적용할 수 없어. R값이 1일 때는 그냥 똑같은 숫자를 n번 더한 것, 그래서 AN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따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요건데,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자. 그러면 등차수열에서는 AN이 뭐였지, 윤호야? A 마이너스 어이구 플러스 N-1D였죠, 그쵸? 그 다음에 SN은 뭐였죠? 어이구요, 등차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아니고요. D분의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자, 근데 이 L은 정건 몇 번째 항이니까? 그 마지막 항이라는 게 결국은 몇 번째 항을 말해? N번째 항을 말해. 우리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L이라는 끝항은 결국 N번째 항, AN과 동일하잖아. 그래서 L 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합공식이 나오지. 두 번째 합공식이 뭔데? 이거들 진짜 2분의 아니 일단 N 쓰고 그 다음에 A까지 똑같은데 L 자리 얘가 들어간 거잖아. A가 몇 개가 돼? 2A 플러스 오호, 이걸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야. 등차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공식도 완성이 됐습니다. 등비수열은 혜원아 일반항이 뭐라고? 그냥 일반항 공식이요. A 플러스 곱하기 뭐에? 우리 등비수열 지금까지 계속했잖아. 등비수열에는 공비 R이 등장해야지. R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그치?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치? 형진아 방금 뭐랬지, 합공식이? R-1분의 A괄호 아니야. 아래 그냥 n제곱이에요. n-는 아니고요.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물론 여기서 R과 1이랑 자리를 바꾸면 분자도 바꾸면 된다.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수열에서 밥 먹듯이 써야 되는 공식입니다. 뭐 허전하니까 여기다 하나 더 써놓을까? 자리 바꿔서 1-R분의 그러면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A괄호 1-R의 n제곱,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 그치? 계속 써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타임에 설명하고요. 지금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써봅시다. 그 252쪽 봐봐. 252쪽에 요거 두 문제만 풀어보고 끝냅시다. 318번 있죠? 318번에 몇 번 해볼까?
3번하고요. 5번. 자, 이렇게 두 개만 더 찾아봐. 318번에 3번, 5번. 두 개만 한번 답 찾아보세요. 자, 318번에 3번 답이 뭔가요? 243분의 120. 그렇지. 243분의 122입니다. 자, 딱 보자마자 이거 써야지. 첫 항이 3분의 2고요. 얼마가 곱해지고 있나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항을 더했어요? 5개잖아. 그러니까 n은 5인 거죠. 그럼 요거 그대로 우리가 방금 배운 합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1-r분의 자, 요거 분의 첫 항 3분의 2 괄호 열고 1-r에 n제곱이니까 5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가 3분의 4죠? 3분의 4.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3씩 곱해버리면 요거는 4분의 2하고 자, 중괄호 안에서는 1 플러스 자, 5제곱 했으니까 24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4하고 2하고 약분 한번 시키면 분모에 2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모에 2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2분의 1이라는 애가 중괄호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중괄호 안에 것들은 통분해서 계산하면 243분의 244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한번 약분시키면은 243분의 1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로그 안 까먹었죠? 로그 2의 4 이거 얼마야? 2지 2. 로그 2의 4는 2. 얘는 거기다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니까 이게 얼마야? 6이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등비수열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2고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3이야. 그리고 몇 개 더했어? 5개 더했으니까 항수 5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R값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SN을 구할 때 R-1분의 3-1분의로 시작하면 좋겠죠? 그럼 첫 항 2니까 2 해놓고 자,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3 빼기 1이랑 2랑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지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쓱. 그럼 3의 5제곱 빼기 1만 하면 되겠네. 답은 얼마다? 242다. 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그래서 토요일까지 숙제는 개념은 여기 252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RPM은 한 페이지만 더 외우세요. 한 페이지 123까지만.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또 밀리는 사람들은 남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 밀린 거 없이 앞에서부터 잘 풀어옵시다. 교재는 등차 수열 시작부터예요. 등차 수열 시작부터 검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도 밑에 내려가서